제 그림도 처음에는 되게 어둡고 낡은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했다면 그 가게의 전성기, 청춘의 모습을 그리게 되면서부터 따뜻하다. 쓸쓸하다가 아니라 따뜻하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구멍가게를 그리는 이미경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네네네. 원래 이곳에 있었었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는 거의 2년 반 정도 됐고요. 아, 근데 그 전에 마석에서 한 18년 정도 있었죠. 선생님 작업은 이제 제가 많이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따뜻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뭐 소재가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소재가 어디 페나죠? 막 네네, 페나예요. 쓰기는 참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어렵잖아요. 다루기가 사실은.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시간이? 거지. 네,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린 펜 글씨만 써봤지 뭐 그림을 그리는 자체가 어려운데 야, 근데 이렇게 쓰기 다양하나요? 네, 그 잉크가 컬러가 여러 개가 나오긴 하는데 물감이랑 똑같아요. 저는 이 나오는 컬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섞어서 색을 만들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그 네네네. 그림 하듯이. 그냥 뭐 물감은 팔레트에서 조색을 해가지고 쓰는데 저는 그냥 그 공병에다가 아예 잉크를 컬러를 이렇게 바리에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 쓰면 네네네. 어떤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이제 아크릴릭 잉크가 있으면 저는 이제 그 빈 공병에다가 색을 조색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우리 예전에 학원에서 입시할 때 그 물감 만들듯이 맞아요. 포스터 컬러 하는 친구들 네. 만들어가지고 네, 하는 맞아요. 것처럼. 이 색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네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바로바로 이게 계속 이렇게 팔레트에 할 수가 어렵으니까. 그렇죠. 회화 전공이기 때문에 올 컬러를 다 써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에 그게 나올 때까지 다 그리잖아요. 근데 이 도구가 사실은 그러려고 나온 도구는 아니잖아요. 드로잉의 그쵸. 요소고 약간 스케치, 에스키스 전 단계의 그런 어떤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은 작업의 한 부분으로 분야가 발전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물감으로 한 터치잖아요. 네네. 이 원터치인데 여기 나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과정에서 한 50번은 가야 이게 한 터치가 나오는 느낌. 그래서 약간 왜 그렇게 하지? 한 번 칠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칠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그리는 저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해서 금방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딱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작업실에 있는 어떤 냄새라던가 환경이 제 태아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림을 멈췄죠. 근데 그때가 제일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멈췄을 때. 그치. 네. 근데 뭔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못하니까 너무 이게 깝깝한 거예요.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보니까 잉크에다가 펜 촉 찍어서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걸로 시작했어요. 학교 다닐 때 약간 수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페나 수업도 네네. 있고. 그 약간 표현기법 시간이었는데 다양한 재료로 맞아, 이제 맞아. 하는 그 수업 중에 펜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 커다란 대형 작품에 신표현주의의 그런 어떤 미니멀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 시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정반대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막 뭔가 치열하게 그치. 묘사하고 막 이런 과감하게 막 그런 작업을 하다가 네네. 뭔가 이렇게 나도 이런 게 되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 되게 힘들고 막 이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과제하면서 밤을 새워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작업을 멈춘 그 시간에 펜이 생각이 나서 정말 그거는 재미로 끄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못한 그런 거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는 약간 그리는 거에 계속 익숙해 있던 사람이 뭔가 손발이 묶여 있으면 답답한 그죠. 것과 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낸 거고. 그리고 뭐 그때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그런 어떤 그리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저는 충족이 됐어요. 그 시간에. 처음 그린 게 한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한
한두 달 정도 걸렸겠죠. 완성까지? 네네네.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연을 그리기도 하고, 아이들 얼굴 그리기도 하고, 뭐, 사님 주변의 거부터.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네, 자화상도 하고. 처음 시작처럼 그냥 그렇게 새롭게 뭔가 탐구하듯,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탐구하는 식으로 펜으로 더듬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지금의 선생님 작업이 구멍가게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그럼 나오게 된 건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이제 펜으로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펜화에 대한 물성을 제가 좀 알게 된 다음부터 처음에 그렸던 거는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공기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퇴촌으로 내려갔었어요. 시골로. 아, 네네네. 지금은 많이 발전했겠지만 97년에 갔으니까 꽤 됐죠.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 동네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가게 아이와 놀러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취미였던 것 같아요. 거기 있을 동안. 네, 그리고 아줌마랑 이제 얘기하고 이제 친한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분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구멍가게가 약간 대화의 장소, 사랑방이죠. 사랑방 네. 같은 저는 거기에서 다 소식을 듣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것들을 탐색하듯 저는 그림을 그렸다고. 그 일환 중에 구멍가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 구멍가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구멍가게. 그래서 그 구멍가게를 그렸는데 다른 거를 완성했을 때 느낌보다 이 구멍가게를 완성했을 때 그 느낌이 기쁨이 너무 컸어요. 아, 그래서 그거 잊을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그 기쁨을 이렇게 느끼면 잊을 수 없어서 또 찾게 되는 것처럼 또 주변을 더 확대해서 또 갖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크면서 이제 시댁이나 친정에 전주, 제천 뭐 이런 쪽에서 보는 가게들을 하나씩 찾아서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가게 자체가 우리가 보면 이제 거의 뭐 여기 인물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딱 가게만 보이니까 네. 인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저한테는 가게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게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게 정면을 우리가 왜 증명사진 찍을 때 보면 딱 정면에서 가장 예쁘게 단정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정면성을 제가 고집하면서 작업을 했다면 요즘은 약간 틀어지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표정이 좀 이제 변화가 많이 네네, 있었죠.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항상 문을 좀 열어두면 안에 누군가가 있겠거니 하면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저기에 지금 손님이 들어가서 주인하고 지금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나? 어쩌면 이게 약간 그 구멍가게의 그런 표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한 400점 넘는 그런 구멍가게들을 작품으로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네네. 그리고 제가 찾아서 본 가게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죠. 전부 작업을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선별해서 작업을 또 하게 되니까 그러면 되게 많은 가게들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예전에는 이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게 어르신들이 나이를 드시고 하루에 한두 명 올까 말까 손님들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없으면 이 가게도 닫겠지, 곧 닫아야지 하는데도 못 닫네, 이런 마음. 닫지 말고 그냥 열어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 동네를 기억하고 이 가게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이렇게 쇠퇴되고 낡고 그랬지만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셨고 너무 잘 사셨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미 그 때를 놓쳐서 닫은 곳도 있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저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이걸 이제 아니까. 아니까 예를 들어 저기 두타슈퍼 같은 경우 속초 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두타산 아래에 있는 가게예요. 제가 이제 이걸 어딘가에 이제 올렸더니 저 여기 이 집 며느리예요. 여기 다녀가셨군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막 이런 경우. 야, 새로운 또 이렇게 그 연결고리가. 네네. 네.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걸 경우들. 들었을 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실제로 이 공간에서 사실
저도 꿈을 꾸거든요. 저 공간에서 내가 한 달만 살아보았으면 뭐 이런 생각. 저렇게 좋은 정말 거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그럼 참 좋겠다. 그러나 그건 상상일 뿐이고 저의 365일은 작업실에서 저 그림을 그리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어서 약간 꿈을 꾸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좀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약간 시즌별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요. 이제 구멍가게 찾아는 여행을 가고 그것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분기별로 가게 되는데 좋은 계절에 미처 못 갔을 때는 제가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게들이 실질적인 그 어떤 바탕을 두고 작가의 상상력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었는데 있거나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하기도 조금씩. 하고 요즘은 한 지금 3, 4년 된 것 같아요. 우체통을 다 수거해 갔어요. 19년? 그때만 해도 다 우체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수거해서 빈자리. 그렇게 보니까 진짜 다 우체통이 있네요. 약간 제 그림의 시그니처처럼 그 우체통, 평상, 음. 나무, 상징성을 갖는다, 소통, 대화, 외부로의 연결, 뭐 이런 어떤 메시지 부분들이 저한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적이지만 좀 더 따뜻한 느낌들이 네. 있었구나라는 부분들.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겪어본 세대들은 비교할 수가 있는데 과연 좋아지는 게 맞나? 뭘 잃어버리긴 했는데 뭘 잃어버렸지라는 생각이 약간 애매모호한, 뭘 잃어버렸는지조차 또 모르는 그런 약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네. 제가 나중에 이 세상에 없더라도 이 작업은 저보다 더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지로든 뭐 어찌 됐던 그 시대의 이 집 가옥 구조라던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소통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딱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해야겠구나. 그래서 전 작업이 거의 중복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이 가게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비두리 슈퍼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지붕을 바꿔서 이런 게 아니라 딱 얘예요. 그냥 우리의 그 지문과 같은 느낌. 그래서 할 그림이 있을 동안에는 이 작업을 계속 이어가자. 그죠. 점점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옆에는 좀 다른 느낌인데. 네네. 지금 이런 작업들은 그 구멍가게가 주제지만 쟤네들은 이제 그 구멍가게에 있는 마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구멍가게가 분명히 우리의 시선을 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가게가 있는 그 전경들은 어떤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 가게들을 가까이서 보면 이 모습이지만 멀리서 저 강 건너에서 쟤를 바라보면 두근거리는 거예요. 쟤를 저 앞에까지 걸어서 차로 가거나 걸어갈 때 그 두근거림으로 막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게가 이렇게 딱 있어요. 있는데 그 기쁨이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 그 어떤 두근거림을 관객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작가님은 좀 있어요. 멀리서 보인다는 거잖아. 네, 한눈에 보여요. 다. 한눈에 쟤구나. 아니 뭐 이것도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군대 가면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 금방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발견했어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그 수많은 군중 안에서도 딱 아들만 본다는 거야. 저는 가게만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도 쟤만 보인다고. 그만큼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저는 작업을 하면서 또 뭘 느끼냐면 제가 이 구멍가게를 찾아 나섰던 그 여행의 시간들, 때로는 저 혼자 가기도 하고 친구랑 가기도 하고 남편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저랑 함께하는 길동무를 하는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그리고 갔을 때 이제 주인 어르신과 나눈 대화, 이 동네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서 그냥 이 그림 하나가 딱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다 들어서 작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 같은 사계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같은 공간인데? 네네. 계절. 제가 이제 여행을 가던 길에 기역자형이 이런 옛날 그 집이 있는데 지붕이랑 이런 것들이 예뻐서 여기에 가게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지붕을 예쁘게 얹고
그다음 평상도 넣고 나무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또 봄일 때는 어떤 느낌일까? 여름일 때, 가을일 때, 겨울일 때는 다 같은 집이고 같은 공간이지만 그 시간대별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작가가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공간에 네.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다 네. 가게를 집어넣는. 불빛도 켜고 저기 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추워서 문을 닫잖아요. 아, 그래서 연통도 넣고 아. 안에 불빛도 넣고 그러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깨알 같은 재미. 네, 그래서 뭐가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왜냐면 것처럼. 있던 게 아닌 거라 사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장독대도 다 다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작가님의 스토리가 좀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제 상상에 그냥 그동안에 많은 그런 가게는 이런 거야 라고 그렇죠, 하는 사기 시리즈 부분은 제가 이제 전시 때마다 거의 이 작업을 하거든요. 한 집을 선정해서. 선생님과의 얘기가 좀 더 궁금하다 할까 지금? 깊은 얘기 좀 들어가서 좀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면 어떨까? 네. 아이들이 조금 이제 크고 유치원도 가면서 저한테 시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하지만 책 작업 의뢰 같은 거를 좀 받았어요. 일러스트 작업 같은 것들을. 일러스트 작업을 하게 되면서 우연히 제 그림을 편집장이 봤어요. 그래서 작가님 이거 누구 그림이에요? 제 거라고. 근데 이거 너무 자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